일단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같은 경우는 혹시 조금 떨어진 곳에 뭐 육교나 지하도가 있으면 그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.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건너가시겠죠.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으로 건너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급한 마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경우는 이 횡단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죠.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. 슬픈 죽음, 안타까운 죽음,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죽음.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다윈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.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. 그러게 비행기가 안 떴어요, 이번에. 어느 날 밤 부산의 어느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이닥칩니다. 현절봉사 무엇을 도와드릴... 바로 이 남자. 저기요. 뭐요?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. 핸드폰 배터리요. 예. 충전해달라고요? 그런데요? 이 충전 좀 해주세요. 네? 야, 이 박병호 하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한테 아니. 대뜸 바쁘신 분들인데. 예, 알겠습니다. 뭐. 그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며 느닷없이 충전을 부탁했고 경찰관 박 씨는 남자의 사정이 급한 듯 보여 충전을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잠시 후 자, 다 됐습니다. 경찰관 아저씨. 고맙습니다. 야, 많이 드셨나 봐. 이 양반 약주를 잔뜩 하셨구만. 그나저나 대까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? 에휴, 걱정도 팔자요. 내가 알아서 잘 갈게요. 하여튼 조심히 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 남자는 충전이 다 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는 곧장 경찰서를 나섰는데 취한 얘기 잘하시는데요. 하지만 술이 너무 취한 그의 모습이 영 걱정스러웠던 경찰관 박 씨. 바로 그때였습니다. 설마. 어디선가 들리는 자동차 시동 소리. 설마요. 시동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오빠 잘못했어. 방금 경찰서를 나선 남자였으니 한 명이 들지라도 만취 상태로 도로에서 차를 몰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. 사람이 술 마시고 어디서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는 휴대전화를 충전하러 경찰서에 왔던 남자는 휴대전화 충전을 마치고 경찰서를 떠나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자신의 바보 같은 행동을 채 깨닫기도 전에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. 천만 다행이다, 천만 다행이야. 두 번째 이야기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. 또 한국인가요? 바보 같은데 다행이에요. 백주 대낮에 인적 없는 거리. 또 한국이래요? 이곳에 주변을 살피는 수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잠시 후 한 대의 차량이 이 남자의 시선에 고정되었으니 뭐 하는 분일까요? 차량 주인 최모 씨는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잠시 도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. 한편 시동을 켜둔 채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최 씨의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는 이야, 순순하는구나. 재빠르게 최 씨의 차를 향해 갔는데 이윽고 차량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남자는 간거짓을 하기 위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. 끔찍해라.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군요.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? 그럴 수가 있군요. 올 일을 다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온 최 씨. 바로 그 순간 움직이지 마. 강도는 흉기로 위협했는데 누구세요?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거 다 내놔. 같은 수작방이면 알지.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최 씨가 아니었으니 재빨리 차에 열쇠를 뺀 최 씨는 차량 밖으로 도망을 쳤고 차량 안에서 혼자 남겨진 강도가 잠시 당황하던 찰나
갖고 있던 무선 잠금 장치를 이용해 차량의 문을 잠갔는데 이윽고 순식간에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고만 멍청한 강도. 계속 누르시는구나. 한편 최 씨의 기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강도가 문을 열 수 있는 한치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 연달아 무선 잠금 장치를 누름과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 온몸으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. 게다가 강도가 반대쪽 문으로 가면 최 씨도 전속력으로 반대쪽으로 달려가 강도의 진로를 방해했고 또다시 강도가 반대쪽으로 가면 또 최 씨도 반대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무선 잠금 장치를 눌렀는데 그 경찰이 와야 될 텐데. 경찰이죠? 그러는 한편 경찰에 신고까지 한 최 씨. 대단하네요.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. 그리하여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었던 어설픈 강도는 자신의 바보 같은 판단착오를 채 깨닫기도 전에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는 태국에서 일어난 일. 생각하면 할수록 웃긴데요. 위록과 와랑카나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이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아, 그리고 말이죠. 초등학교 때는 제가 13대 1로 애들이랑 싸워서 이겼다니까요. 야, 잘 보고 싶어.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전설로 남아있어요. 13대 1로 싸울 때는 말이죠. 어떻게든 와랑카나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 틈만 나면 아는 척, 잘난 척,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위로.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을 향해 가는 정치물을 시선이 있었으니 시선이 굉장히 낮은데요?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굉장히 유명한 가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말이죠. 이런 숲속에는 말이죠.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아요. 이를테면 오랑우탄, 악어, 호랑이, 네? 맘모스까지 있어요. 정말이에요. 시던가요? 그리고 두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그 순간 진짜라니까요. 몬지의 시선은 두 사람의 바로 뒤에 있었으니 만약에 악어를 만났다. 그럴 때는 말이죠. 그 정체는 바로 독사였습니다. 엄청 빠른데, 그래도. 이윽고 잘난 척하던 위롯은 여자친구만 남겨두고 혼자 주랭랑을 쳤는데 잠시 후 독사의 등장에 놀라 한참 동안 난리법석을 떨고 있던 두 사람. 위롯은 사실은 겁이 많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와랑카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써 침착하려고 애를 썼는데 깜깜한 거 봐요. 그런데 그렇게 뱀을 물리치려고 한 위롯 행동이 독사에겐 공격의 사인처럼 보였는지 그만 독사에게 다리를 물리고만 위롯. 어머, 어떡해. 빨리 병원 가요, 빨리.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병원을 가야만 했는데 하지만 분명 재빨리 병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으면 살 수 있었던 위롯이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으니 그렇다면 위롯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?